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제 4강이죠. 합성어, 파생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4.1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나오죠. 이 직접 구성 요소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끊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단팥죽이다 그러면 팥과 죽으로 일단 나눠지고 이게 다시 단으로 나눠지는 거죠. 팥죽은 팥죽인데 단팥죽.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이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 먼저 나눠지고 다시 새끼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 손가락은 다시 손과 가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손가락이라는 게 있고 이걸 다시 새끼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은 손과 가락이 있고 이 손과 가락을 다시 새끼가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손과 가락이 있고 이거를 다시 또 새끼가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접 구성 요소를 그 영어로는 immediate constituent 그 머리 글자를 딴 거죠. IC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부모하고 높낮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시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겠죠, 부모. 부모는 부모인데 어떤 부모예요? 시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높낮이는 높고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라는 명사형 전미사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놀이터 같은 경우도 놀이가 있으면 놀이가 연결되겠죠. 이거를 터가 이제 꾸밈을 받는 거고 눈웃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눈웃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눈과 연결되겠죠. 불꽃놀이는 어떻습니까? 불꽃놀이는 불꽃과 놀이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성어는 4.2.1에 보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일단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통사적인 합성어는 그 새언니, 첫여름, 새양복, 첫졸업생 이런 거 다 통사적이죠. 1번에 2번에 책상, 해시계, 책표지, 혀위치, 해위치 이것도 통사적이고 알아듣다, 돌아가시다, 익혀먹다, 읽어나가다도 다 통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익히다의 이 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읽어나가다 이런 거 연결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비통사적인 합성어는 거기 그 세 줄을 밑줄 좀 치면 좋겠는데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가 아닌 어근이 섞여 있거나 용언의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 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합성어 등으로 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자, 거기 4번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의 예문을 보시면 자, 4번의 예문이 나오죠. 자, 2번에 보면 콧물, 바닷가, 반딧불 다 시옷이 붙었죠. 이런 게 다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예를 들면 뭐 기와집, 고무신 이런 건 비통사적인 게 아니죠. 시옷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B번에 보면 접칼, 맞절, 늦더위, 꺽쇠. 이거는 뭐 접은 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접칼이라고 쓴 거죠. 맞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늦더위, 원래 늦은 더위인데 늦더위라고 한 거죠. 꺽쇠 같은 경우도 꺾은 쇠잖아요. 그게 꺽쇠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사적인 합성 같은 경우는 작은 형, 굳은 살, 건널목, 먹을거리 이런 게 다 통사적이죠. 우리가 요즘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뭐 먹거리 이렇게 쓰는데 이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통사적인 게 아니죠. 어간에다 바로 이렇게 거리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굶주리다, 건북다, 붙잡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굶다의 굶에다가 줄이다가 붙은 거죠. 어간에. 검다 플러스 불다가 붙은 거죠. 붙 플러스 잡다가 붙은 거죠. 자, 그다음 D번 이거는 뭐냐면 부모 수족 독서인데 부모 수족 독서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단어로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는 부가 모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수족도 하나만 쓸 수 있죠. 이런 것들 독서도 마찬가지로 서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강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토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만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척척박사 이런 건 대표적인 게 부사 플러스 명사죠. 척척박사. 척척이 부사 명사. 뚝딱단추. 부사 플러스 명사죠. 쓸 수 있습니다. 자, 4.2.2에 합성어의 의미를 보면, 자, 거기 5번을 이제 보시면, 큰아버지. 이거는 이제 서열상 큰아버지인 거죠. 두꺼비 집은 이게 두꺼비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두꺼비가 사는 집이 아닙니다. 강산. 이거는 이제 모든 국토.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큰 송아지.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큰 송아지. 집은 집인데 누님집.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면 6번을 보겠습니다. 돌집은 돌로 된 집이죠. 근데 나무집은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고 일종의 그 담배통 같은 것에 나무를 끼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집은 벌이 사는 집. 두꺼비 집은 근데 두꺼비가 사는 집이 아니죠. 붓꽃은 분 모양으로 생긴 꽃. 분 모양. 분꽃은 그 씨로 분을 만드는 꽃. 제비꽃은 이거 제비 모양 꽃이 아니죠. 제비가 올 때쯤 핀 꽃이에요. 제비가 올 때쯤 핀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는 이제 바이올릿이라고 하는데 제비꽃이 보라색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이올릿이라고도 합니다. 눈꽃. 그건 이 꽃처럼 예쁘다 이런 뜻이겠죠. 논밭. 논밭 같은 경우는 논과 밭이겠죠. 꽃잎 같은 경우는 꽃과 잎이 아니죠. 그냥 그 꽃의 잎이겠죠. 꽃의 잎.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고 밑에 이제 합성어를 만들 때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복합적이지만 영어에 우리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눈물 같은 경우 눈과 물이고 손가락은 손과 가락이죠. 손가락. 가락이 되겠죠. 그다음에 손과 바닥이 되겠죠. 책과 상이 되겠죠. 영어에서는 이 티어를 이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거도 나눌 수가 없고, 팜도 나눌 수가 없죠. 데스크도 마찬가지죠. 이 팜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야자수란 뜻과 손바닥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상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미스트리라고 그래요. 손금을 보는 학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연성.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연은 관련이라는 뜻이에요. 연관성을 말하는데 두꺼비집, 제비꽃, 그다음에 나무집. 나무집이란 건 이제 나무 홈통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유연성이 낮은 단어다. 유연성이 낮은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3에 보면 품사별 합성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합성 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명사가 합해진다든가, 뭐 기와집 같은 경우죠. 명사에 시옷 붙은 거, 그러니까 기와집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 콧물 같은 경우는 시옷이 있으니까 명사 플러스 시옷 플러스 명사. 새언니는 관형사 플러스 명사. 작은 형은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덮밥 이런 건 덮다에 밥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어감 플러스 명사. 갈림길 이거는 용언의 명사형 플러스 이제 명사. 줄넘기 줄이란 명사에 넘다의 기가 붙은 거죠. 그다음에 살짝 곰보 살짝이 부사인데 거기에 이제 곰보라는 명사가 붙었죠. 곱슬머리 곱슬이라는 어근에 머리가 붙은 거죠.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 살다에 아가 붙은 거죠. 생전. 부사 플러스 부사는 잘못은 잘하다의 잘과 못하다의 못이죠. 자, 여기 합해진 겁니다. 자, 합성 동사가 있어요. 2번에 보면 그 7번에 지금 1번에 지금 나왔던 걸 본 거고요. 합성 명사. 2번은 합성 동사입니다. 자, 요거는 합성 명사. 이 합성 동사는 이제 명사 플러스 동사 힘 플러스 들다 힘들다.
연결형 같은 경우는 돌아가다. 여기 아가 붙었죠? 돌다에. 연결형은 이제 내리다에서 내려다 보다 이렇게 다가 붙어서 보다가 된 거. 구가 붙은 연결형 같은 경우는 들고 나다. 구가 붙었죠. 부사 동사는 그만두다. 동사 어감 플러스 동사는 굼 플러스 줄이다가 되겠죠. 굼다에. 자, 합성 형용사입니다. 이 합성 형용사 3번에 있는 그 합성 형용사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 예를 들어 낯설다. 낯설다. 원래는 이제 낯이 설다인데 이가 좀 빠져 있는 거죠. 배부르다는 배가 부르다. 값이 싸다. 값이 싸다는데 값싸다라고 하죠. 그다음 형편이 없다. 눈에 설다는데 눈 설다. 남에게 부끄럽다는데 남 부끄럽다. 남다르다는 남과 다르다겠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형인 어와 아가 붙는 거, 게을러 빠지다, 깎아지르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연결형 고, 하고 많다. 부사 용언, 그 플러스 용언이죠. 못 나다 이런 거. 연결형 D가 붙으면 검디 검다 같은 거죠. 검디 검다. 형용사의 어감 플러스 형용사는 검다죠. 검다의 어간하고 붙다가 붙은 거죠. 합성 부사. 자, 여기서는 명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밤낮. 밤낮인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너는 밤낮 일만 하느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것도 부사죠. 명사인데 명사 반복 있죠. 갈래 갈래. 관형사 명사는 어느새 사이죠. 관형사 명사 이른 바 이르다에 니은이 붙은 거죠. 부사 곧잘 부사 반복 길이길이 어근 반복 같은 경우는 깡충 깡충 두 번 썼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어 4.3이죠. 4.3에 이제 파생어는 있는데 이 접두사에 한 파생어가 있어요. 일단 그 우리가 접두사와 관형사를 좀 보면 접두사는 의존 형태소라고 볼 수 있고요. 관형사는 자립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 맨 이렇게 쭉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붙어서 접두사가 이제 됐다는 거죠.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4번 그 14번이라고 써진 것에서 4줄 올라가면 이런 말 있죠. 그러나 다음에 접두사는 관형사와 달리 자립성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또한 그 분포에 있어서도 관형사나 부사는 뒤에 놓인 단어에 큰 제약을 받지 않음에 반해 접두사는 큰 제약을 받는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되는데 덧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덧수건, 덧책, 덧사람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5번의 그 예문에서 2줄 올라가면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는 제3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접두사와 명사 사이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덧옷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새 나일론 옷 이런 건 되잖아요. 그런데 덧 나일론 옷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는 제3의 단어가 들어가지만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파생 명사가 있어요. 파생이 되는 거 뭐 잠꾸러기, 뭐 겉보, 바둑이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이하고 쟁이가 있는데 이 장이는 좀 기술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지금 16번의 예문을 보고 있어요. 쟁이는 약간 멋내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칠장이, 미장이, 땜장이, 석수장이죠. 근데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욕쟁이, 멋쟁이, 수다쟁이가 되죠.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 파생동사가 이제 있죠. 그 파생동사. 이건 동사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다 같은 경우는 18번의 예문에 보면 일이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은 거죠. 이런 거. 집에 대다는 집에라는 명사에 대다가 붙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의 그 예문에 이제 보면 19번에 이제 이희리기 나왔는데 보통 이희리기는 이제 피동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이희, 리기, 우구추. 요게 사동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보이다 이러면 이제 보여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피동에 보이다도 있어. 이건 보게 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여지다가 되고 보이다가 두 번 있는데 밑에 보이다는 보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희리기는 피동, 이희리기는 사동이라는 건 시킨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파생 형용사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진실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 하. 그다음에 그 향기에 높다가 붙었어요. 향기 높다. 형용사가 돼요. 또 뭐 정답다 할 때 답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고. 그다음에 자랑스럽다에 스럽다가 붙어서 또 형용사가 되고. 그런 걸 쭉 써놨습니다. 4번은 이제 파생 부사인데 이거는 이제 길 이런 거에 이제 이가 붙어서 길이 이러면 오랫동안 길게 이런 뜻이겠죠. 슬피 슬프다에다가 이가 붙어 슬피가 되는 거고. 희는 가만에다가 희가 붙었죠. 부사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쓴 겁니다. 그래서 너무는 넘다에다가 우가 붙어서 너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다음에 잦다 플러스 우가 붙으면 자주가 되죠.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3번의 예문을 보면 그 이 같은 경우는 제한된 분포라고 나오죠. 이는 제한된 분포다. 그래서 23번에 이제 그 예문에서 자기, 조비, 말기, 둥구리, 푸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개는 되죠. 작게, 좁게, 맑게, 둥글게, 푸르게는 된다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네 문제를 보면요. 1번은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잘못된 것은 쭉 그랬는데 4번에 불꽃놀이죠. 이거는 불꽃놀이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불꽃과 놀이가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 4번에 나온 거 여러분 교재에 보면 불과 꽃놀이는 연결이 꽃놀이라고 쓴 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 통사적 합성어는 어깨동무, 그 다음에 건늑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콧물 같은 경우는 시옷이 있어서 잘못됐고, 접칼은 접는 칼인데 는이 빠졌죠. 척척박사는 척척이라는 단어가 부사 다음에 명사고요. 자, 접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새언니죠. 새언니는 새가 관형사예요. 관형사. 맨발, 발에 맨이 붙었죠. 접사. 그 다음에 일찍이는 일찍에 이가 붙었죠. 그 다음에 출렁거리다는 출렁에다가 거리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 붙어버린 거죠. 자, 4번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아닌 거. 이거는 향기라는 명사에 1번 높다가 붙었죠. 자랑이라는 명사에 높다가 붙었죠. 정이라는 명사에 답다가 붙었죠. 자랑스럽다지 스럽다. 근데 가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사인데 여기다가 하다가 붙은 거잖아요. 명사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4강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